추석 당일인 17일 새벽 부산에서는 30대 여성이 경련을 일으키며 위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구급대가 출동해 부산뿐 아니라 경남 진주, 심지어 충남 천안까지 그만 먹지? 전화를 돌렸지만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엄마 젖 먹고 있어? 응? 이 환자는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은수야, 응? 그만 먹어. 청주에서는 양수가 터진 임신 25주차 임산부가 병원 아이고. 75곳에 이송을 문의했다 아이고. 결국 충북도청이 나서 6시간 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니 엄마보다 지금 덩치가 엄마만 해가지고 이거 엄마 젖을 아직도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응? 어떡해? 응? 아이가 밤새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지만 비싸진 진료비 때문에 금세가 짓은 엄마도 있습니다. 금세가 그만 먹어. 응?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몰려든 환자의 경기도 일산의 한 소아과는 진료 시작 20분 만에 대기 환자 배불러? 2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혀를 아팠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못 받아준다고 하는 병원은 이유는 소화를 볼 수가 없대요. 볼 수가 없다 이런 거 하더라고요. 열이 많이 나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 8개월째. 환자들은 여전히 병원을 찾아 헤맵니다. 지금은 뭐 용산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재난 상황입니다. 정말로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중앙사고대책본부부터 해체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뭐 난리도 아닌데 왜 털어놓고 입고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 문제를 취재한 이지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 3월에도 의정 갈등 문제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 겁니까? 네, 그 당시에도 이렇게 가면 오히려 필수 우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응급실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지난 2020년 세종시 첫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대학병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이곳 응급실 앞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당분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엔 성인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올해 초만 해도 이 병원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5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그만두고 지금은 7명만 남았습니다. 성인 야간 진료가 중단된 그날 검은 애가 엄마고요. 얘가 새끼예요. 얘 말고 4마리가 되어 있었는데 2마리는 입양을 보냈고 지금 1마리는 쭉이서 자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밤 충북 청주의 하나병원 지역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이죠? 후속이 세종으로 적힌 구급차가 들어와 60대 여성을 응급실로 옮깁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성인 환자를 받지 않다 보니 25km 가량 떨어진 얘는 병원까지 찾아갔습니다. 겁이 많고 성격이 소심해서 거기 응급실 큰 응급실 하나 있거든요. 세종 그 충남 오랜만에 엄마 만났을 때 결국 하루 만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3일 동안은 지난 2일 오후 6시 엄마를 피해 다녔어요. 계단을 내려가던 70대 남성이 발을 헛디뎌 계단으로 구르며 머리를 다쳤습니다. 세종 그래도 이제는 충남대병원이 10분 거리였지만 한 일주일 적응됐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편안해진 모습이네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병원 꼬리 살랑살랑. 약 50분 만에 간신히 근처 2차 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신경외과 전문의가 이미 퇴근을 빙수야, 밤새 발작과 경련을 빙수야. 이튿날 청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한 달 가까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가만히 지금 이렇게 만지는 것도 불쌍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한 상태에서 수혈이 커졌을 때 바로 조금 안면 조치를 받았으면 시간이 걸렸어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얘 말고 수컷 한 마리 얘랑 똑같은 무늬를 가지고 있는 애도 있는데 걔는 멱살이 너무 좋아요. 저희 집사람을 지금 엄마로 모시고 살면서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회사 기숙사고요. 저희 장모님이 검은 고양이에 대한 그 안 좋은 어두운 암흑의 그 미신을 잘 믿고 계셔서 절대 검은 고양이를 집에 두지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금색이랑 우리 금색이 딸인 저 자고 있는 금복이랑 얘랑 데려왔습니다. 얘는 원래 안 데려올 계획이었는데 집에 있는 망고가 자꾸 이 근친을 하려고 해가지고 집사람이 데려가라고 해서 이렇게 앙커들만 지금 3마리 있습니다. 아무리 중증 환자를 고르고 골라낸다 해도 진짜로 중증 그다음 응급 환자들로만 해도 지금 피곤하네요. 한 마리도 피곤한데. 한번 그렇게 이탈이 시작되고 나면 남은 사람들은 그 후로 그래도 이뻐요. 그런 과거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가 학교 갔다 아니 회사 갔다 오면은 전국 응급실 411 빨래 건조대에 넘어져 있고 여기저기 어지럽혀 있고 모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평시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이 그래도 죽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회사 갔다 오면 혹시 밥 안 먹었을까봐 배고플까봐 밥부터 챙겨주고 하는데 처음에 금색이 구조해가지고 혼자 지낼 때보다 새끼들이랑 같이 지내니까 제가 좀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괜찮네요.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어지러진 거 치우면 되니까.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바라본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집에 곳에 동물이 침대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있습니다. 회사 갈 근데 때마다 제가 혼자 근무를 또 하고 회사 가서 일할 때마다 중환자가 마음이 조금씩 쓰였거든요. 하루 종일 혼자 얼마나 심심할까, 그리고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기능을 고독할까. 제대로 해야 정상화죠. 문만 열고 고양이의 하루는 사람의 하루하고 의료 다르게 응급실을 찾아와 참 많이 길 환자를 텐데 줄었지만 번역 응급센터가 다른 병원으로 보낸 중증 응급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방에만 갇혀 있으면은 얼마나 시간이 안 가겠어요. 그런데 고양이들은 수명 대비 하루 12시간 정도를 혼자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길겠어요. 서울의 큰 병원에서 받아줄 수 있는 환자들인데 그런데 새끼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새끼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돌아가시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도 제가 마음이 편하네요. 새끼들은 환자분들 중에도 그러시면 혹시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시기가 늦어가지고 하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길래 밖에 한번 딱 내보냈는데 저희로서는 답답하죠. 일단은 그때 다른 병원에서 전원 요청이 애비가 누군지 모르는 이런 무늬의 수술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환자 수용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그런 전원을 얘는 엄마를 닮지 않아서 커요. 응급실 문은 열어놨지만 아빠 고양이가 꽤 큰가 봐요. 힘든 상황이라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 검은색 방금 보신 것처럼 금복이는 응급실의 전공의와 전문의가
엄마를 닮아서 작거든요. 작은데 쟤는 엄마하고 다르게 호기심이 되게 많고 장난이 너무 심해요. 치료를 맡아야 할 필수 진료과들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쟤는 혼자서도 잘 놀아요. 근데 우리 서울 아산병원 외상외과 중환자실 어미 고양이 전문의 불러 14명의 지금 저 창문 밖을 감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자 호흡기를 점검하고 창문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시간. 한번 불러볼까요? 금새가 잠깐 쳐다보는 것 좀 봐봐요. 오네. 얘는 앉는 거는 싫어하는데 그래도 제가 처음에 구조했던 애라서 1시간 만에 응급실에서 다시 중환 제일 많이 정이 가는 아이예요. 닷새는 이렇게 당직을 섭니다. 저번에 한번 너무 울어서 한번 때렸더니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네요. 절대 동물 말 못한다고 때리지 맙시다.